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신입입니다. 신입. 네, 3월 새학기 신입생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입생, 신입사원 또 이렇게 만물이 소생한 이 계절엔 꼭 학생이 아니어도 신입생의 마음으로 새해 다짐을 되새겨 보기도 하잖아요. 예. 의료 현장에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의대 신입생이 되어볼까 하는 그 늦깎이 신입들이 속속 보이고요. 앵커님, 수영장 텃세를 아시나요? 수영장에 텃세가 있어요? 네, 어디나 처음 가면 신고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영장은 수십 년 경력의 터줏대감들이 계셔서 이 나름의 문화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중급반에 올라갔는데요. 초급반 신입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 레인에서 빠릿빠릿하게 줄을 서고 일명 고인물 회원님들이 점령하고 남은 샤워기를 찾아 불이 나게 출근 준비를 하느라 진땀을 뺐거든요. 하하. 세대 갈등으로 비화해 법정 다툼된 사연 전해드리겠고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엔 치솟는 신부 지참금, 차일이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유부남 세계의 신입, 새신랑들 울리는 차일이 관행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의대 준비반에 늦깎이 신입들이 몰린다. 의대 정원도 늘린다니까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선 비명이 나오지만 학원가는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연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대는 입시 학원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0대부터 50대까지 늦깎이 의대 입시생까지 몰리면서 더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30대에서 50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저희가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입시학원 의대 야간 특별반 설명회에 봐봤거든요. 삼성맨을 비롯해서 네로라 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은 물론이고요. 50대 금융회사 임원, 고2 자녀를 둔 자영업자까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뒤늦게라도 의사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사만한 직업 없더라는 겁니다. 이미 높은 연봉에 고용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지만 의사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건 정부가 미래에 연간 2,000명씩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거기에 반발한 것이고요. 정부의 계획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당장 올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의 정원이 좀 늘었어요. 기존에는 3,058명이었는데요. 5,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2,000명 늘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의사가 되기는 여전히 바늘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직장인이 노리는 수능 전형 선발 인원은 약 700명 증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게다가 갈아타기 수요도 변수입니다. 갈아타기 수요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던 의대 정원이 적어서 다른 의대로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지역 의대에서 서울권 의대로 또 공대에서 의대로 가려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신입, 수영장의 신입 회원이 이 고인물 회원 텃세에 항의하다가 법정 투쟁까지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7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립수영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 얘긴데요. 88 올림픽 당시에 수영 경기가 여기서 열렸어요. 근데 B 씨가 지난달 서울 동부지법에 이 수영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명은요. 수영장 등 영구 이용 제한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이고요. 140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영구 이용 제한 조치? 그러니까 수영장이 바로 이 B 씨한테 수영장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취소해달라 이 말이에요? 네, 이 갈등은 2년 전에 싹 텄는데요.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이 수영장을 이용하던 B 씨는요. 고령 회원들의 텃세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어떤 텃세요? 네, 일단 뭐 수영조 벽에 양쪽에 머무르면서 턴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수영조 안에서 무리지어서 장시간 대화를 하고 또 경력을 과시하면서 회원들을 비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B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꾸준히 넣었다고 해요. 그러자 수영장 측은 도리어 B 씨에게 이 반복 민원을 이유로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 편을 든 거네요. 수영장 측이. 그렇습니다. 수영장 측과 B 씨는 약관 같은 것들을 놓고 다툼을 이어갔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B 씨 손을 들어줬지만 수영장 측은 B 씨에 대한 제한 조치를 풀지 않아서 결국 소송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야, 이런 현상까지 있군요. 마지막 신입 중국 신랑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유부남 세계 신입 중국 새신랑들 이야기인데요. 예. 이웃나라지만 혼례 문화 차이는 크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어느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부를 태운 웨딩카가 예식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쩐 일인지 신부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 광경을 마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요. 왜 차에서 안 내리죠? 결혼식 앞두고 마음이 변했나요? 예,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게 요즘 중국에선 흔한 일이라고 해요. 허허. 바로 지참금, 그러니까 차이리 때문인데요. 예. 이게 중국의 오랜 결혼 풍습이지만 인구 절벽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도 꼽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부가 지참금을 받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객들을 초대해놓고 신부가 안 보이면 신랑 측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 쪽이 신부 쪽에 지참금을 줘야 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분쟁이 참 많겠네요. 이 결혼식 직전까지 양가 간에 차이리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차이리만 받아놓고 결혼 직후에 신부가 이혼을 요구해서 법적 분쟁이 빚어지는 건 흔하고요. 돈을 노리고 16세 딸을 강제로 시집 보낸 파렴치한 아버지가 고발되는가 하면 빚을 내서 4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200만 원을 차이리로 썼는데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자 홧김에 약혼녀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어이구. 있었습니다. 신부 쪽에서 이 지참금을 꼭 받아야 되는 그 논리는 뭐예요? 이게 농촌 신부들의 나름의 사정도 있습니다. 중국 시골에서는요, 신부가 여전히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는 가사 노동력으로 인식된다고 해요. 그 차이리는 이러한 노동력의 대가라는 겁니다. 아. 또 신부 입장에선 자신이 결혼을 하면 노후 부모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홀로 남겨질 친정 부모님의 생계비 마련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지참금. 이 시장 조사 업체의 구의 데이터가 2020년 기혼자 1,8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요. 30개 성에서 차이리 평균값은 6만 9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200만 원이었고요. 또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장 높은 곳은 장시성인데요. 2022년 평균값 추정치가 38만 위안, 그러니까 약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값이 그러면 1억 넘어가는 그 경우도 많겠네요. 실제 혼인 건수가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까?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2022년 중국 혼인 건수는요. 전년 대비 80만 3천 건 줄어든 683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부터 9년 연속 내리막세를 보였고요. 1986년 관련 통계가 작성 시작된 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뉴스 큐레이션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주말 휴일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